네, 금요 스페셜 특집 성공투자 오후 증시의 정윤성입니다. 오전장만 하더라도 잘 버티나 했던 시장이 결국 오후장 들어서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미국의 휴스턴 중국 공관 폐쇄 명령이 있었고 그 이후 중국의 결국에는 미국 총영사관 청두에 있던 총영사관의 폐쇄 요구에 나서면서 보복 조치에 나서는 이제 시동을 걸자 급격하게 냉랭해진 시장입니다.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피로도가 높았던 7월장 일단 오늘 이 시각 코스피 지수는 0.57% 하락권, 코스닥 시장 1%까지 낙폭을 키우다가 현재는 소폭 하락폭이 줄어들긴 했습니다만 0.8% 하락으로 결국 800선을 깨고 795선으로 내려가고 있고요. 코스피는 2200선에서의 등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7월장도 얼마 남지 않았죠. 8월장에서는 우리가 소외되지 않게 그리고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이 시장 안에서 중심을 잡을 수 있도록 이 조정장을 이용해서 또 종목들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금요 특집 저희 잠시 후 일부 뒷코너에 지난주에 큰 관심을 보여주셨던 언택트 배틀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과 또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본격적으로 또 주주의 세계를 통해서 오후장 살펴보고 또 8월장에 대한 대응 전략까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주의 세계는 주식창 하창봉 고수와 함께할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좀 시장이 잘 버티나 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오후장 들어서 미중 갈등에 대한 이슈가 다시 한번 부각이 되면서 흘러내리고 있는데 또 종목들 안에서도 쏠림 네. 현상이 가중되고 그 외의 종목들은 체감적으로 정말 좋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조정장을 좀 이용할 수 있을까 해서 첫 번째 이슈를 5G에서 꼽아봤어요. 네. 사실 오늘은 5G 관련주들의 관심이 굉장히 높았었거든요. 근데 다 같이 또 빠지고 있어요. 이슈를 좀 하나하나 체크를 하면서 지금에 빠지는 이유도 확인을 해볼까요? 이번 주 많이 올랐죠. 7월 접어들어서. 사실 이제 5G 주가 지난 4월 달, 5월 달, 6월 달에 우리 장이 이제 상당히 V자 반등을 보일 때 못 갔었습니다. 왜 못 갔냐면 대부분 저도 비슷한 의견을 좀 드렸었는데 이게 하나의 또 컨택트 산업이고 또 하나가 실적이 잘 나오지 않을 것이다. 왜 그러냐면 코로나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제 상당히 공격적인 설비 투자를 진행을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이제 주가가 좀 쉬었었는데 7월 접어들어서는 이제 두 가지가 매칭이 된 것 같아요. 하나가 이제 7월장 접어들어서 백신 모드의 장이다 보니까 이게 이제 언택트 경기 민감, 컨택트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또 5G에 또 불을 좀 빚고 네. 가장 결정적으로 이제 아마 미국 시간으로 오늘 일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진행 중으로 알고 있는데 네. 바로 미국의 주파수 경매가 아마 좀 결정적인 뭐 오늘은 조금 차익 매물이 있습니다만 최근 반등의 결정적 원인이었지 않나 그렇게 보겠습니다. 지금 미국 주파수 경매가 진행 중이고 사실 AT&T가 호실적을 발표했고 지금 버라이즌과 T모바일이 이제 우리 시간으로는 토요일 새벽에 또 실적을 발표할 텐데 지금 통신주들의 미국에서 이제 실적을 기다렸던 것이 5G 관련해서 구체적인 일정이 나올까? 그리고 미국 주파수 경매에 대한 일정도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모멘텀이 5G 관련한 종목들의 훈풍 그리고 미중 갈등이 격화될 때 화해에 대한 반색에 대한 기대도 사실 있었잖아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빠지는 건 단순히 이번 주 많이 오른 차익 실현이라면 이러한 일정 모멘텀이 있으면 지금 조정의 매수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일단 제가 판단할 때는 지금 시장의 전체적인 힘이 어제 미국도 보면 망 주식이나 빵 주식이 사실 몇면 하나씩은 다 사연이 있어요. 네. 애플은 애플대로 아이폰 지원 가능성 그리고 뭐 마이크로소프트는 클라우드 실적 발표 후에 클라우드 서버 부분의 매출 불확실성 그리고 뭐 아마존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넷플릭스는 실적 발표했는데 가입자가 둔화되지 않겠느냐. 네. 테슬라는 그게 뭐 어제 실적이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약간 가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게 또 서비스 부분의 매출이 기여도 좀 컸지 않느냐 복합적이었거든요. 네. 근데 그거 다 몇면 다 따지면 한도 끝이 없는 거고 자, 그런 관점에서 5G주는 저는 이제 약간은 지금 그 오늘 좀 조정을 한 2, 3% 보이는데 여기서 적극적으로 담을 건 아닌 것 같아요. 왜요? 이미 좀 반영이 된다고 많이 보고 있습니다. 자, 몇 가지 그럼 선반영이 됐던 5G가 강했던 몇 가지 이유들을 한 가지 풀어보죠. 가장 강했던 게 아마 미국의 주파수 경매 같아요. 네.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좀 낯설 수도 있는데 뭔 내용이냐 하면은 미국에서 실제로 군수용 주파수가 있는데 이게 3.5GHz입니다. 그렇죠. 이거를 네. 일반 기업들에게 풀어주는 거예요. 그럼 일반 기업이라면 미국의 대표적인 통신사들이 이제 AT&T라든지 브라이전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입찰을 하겠죠. 그렇죠. 우리나라 SKT도 갔습니다. 지금 네.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게 되면 군수용으로 잡은 게 우리가 통신이라는 건 하나의 광역 그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통신 강역이 있잖아요. 그거를 군사용으로 사용하던 게 3.5GHz인데 이걸 이제 민간으로 풀어주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누가 입찰을 받든 누가 어떻게 되든 간에 AT&T든 브라이즈든 뭐 하든 간에 이게 딱 완료가 되게 되면 실제적으로 그 기업들은 뭐 쉽게 말씀 미국의 통신회사들은
공격적인 설비 투자를 늘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실 쉽게 말해서 군수용으로 있던 주파수가 일반 민간 기업, 쉽게 말해서 우리 민간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거는 5G 시장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게 이제 가장 결정적인 거고, 누가 되는 건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지금 미중 무역 분쟁 이슈 자체가 요새 계속 보면, 아까 우리 잠깐 뭐 청두에 있는 미국 영사관을 네. 중국이 이제 보복성으로 없애라 뭐 그런 통보도 했다고 하는데, 폼페이오 장관도 또 어제 보면 꼭 그거 아니다 하더라도 중국이 미국의 어떤 여러 가지 뭐 산업 스파 이야기를 또 거론했거든요. 네. 이게 사실 글로벌 주식 시장에 그렇게 강타를 때리지 않았을 뿐이지 7월 접어들어서 확실히 뭐 이 수위가 높아진 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현상이 있었느냐, 미국에서 영국 보고 하웨이 장비 사용하지 마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영국으로 끝난 게 아니라 오늘 아침 또 외신 자료를 보면 프랑스까지도 하웨이 아웃 이렇게 내친 겁니다. 그러다 보면 당연히 그 수혜는 누구로 가느냐? 바로 우리나라 삼성전자로 가는 거죠. 네. 그래서 최근에 우리나라 삼성전자의 주가 강세도 결정적으로 5G가 되는 거고요. 왜? 네. 하이닉스는 오르지 않았는데 삼성전자 올랐기 때문에 결정적 이유는 5G 때문입니다. 그런 관점 보는 거고. 근데 그럼 지금 얘기해 주신 그 부분들을 다 짚어보면 좋은 거잖아요. 다. 네. 그래서 올랐던 거죠. 음. 그래서 올랐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재료가 없는데, 아. 최근에 이제 왜 이제 새로운 재료가 없냐 하면 지금 구간부터는 이제, 왜냐하면 지금 차익 구간이라는 표현을 좀 썼잖아요. 그럼 이미 선 반응을 네, 했고. 저는 많이 반응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급한 조정은 보이지 않을 겁니다. 왜? 재료가 워낙 강하니까. 뭐 주파수 경비의 확정이라든지 계속적으로 미중 무역 분쟁의 이 노이즈가 세지기 때문에 이거는 쉽게 빠지진 않아요. 많이,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는 어떤 뭐 급등주 급등했다가 빠지는 거, 그런 거와는 좀 다릅니다. 다만 매수를 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제가 말씀드렸던 이 내용들이 주가가 상당 부분 반영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또 뭐가 문제냐 하면 RFHC가 이번 주 실적 발표했는데 잘 안 나왔죠. 안 나왔죠. 네. 뭐 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KMW도 사실은 3분기를 노리는 거고요. 네. 그럼 2분기 때 만약에 실적이 좀 잘 나올 수 있었던 기업들은 사실은 몇 개 안 돼요. 에이테크 솔루션이라든지 뭐 다산 네트워크스라든지 최근에 많이 좀 급등했던 이런 작은 애들은 잘 나오는데, 작년에 잘 나왔던 굵직굵직한 기업들은 그렇게 액티브한 실적은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2분기 기대는 사실 크진 않았잖아요. 크진 않다 하더라도 대형주들은 실적이 나쁘게 나와도 올라버립니다. 현대차가 그랬죠. 무슨 그게 서프라이즈라는 표현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컨센서스로 네. 웃돌았다. 근데 중소형주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형주들은 포스코가 사상 처음으로 적자가 났음에도 주가가 오르지 않습니까? 앞으로 좋아지겠다. 근데 개별주들은 실적이 나쁘게 나오면 바로 반영합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5G 관련주들이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KMW가 지금 7만 원대에 있고요. 뭐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도 지금 3만 8천 원대에 있는데 대부분 3, 40% 올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차익 구간에 좀 진행을 해석하시면서, 앞으로는 좋은데, 그러니까 지금은 쉬는 구간이라는 네, 거예요. 신규를 만약에 참여하시는 분들이라면 제 판단으로는 차라리 8월 중순까지 미루는 것도 나쁠 것 같지가 않습니다. 왜 8월 중순이에요? 실적 발표 마무리가 보통 통상 45일 기준이라 거의 8월 15일 전후까지 다 실적 발표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실적이 발표가 되고 흔들림이 있을 때 그거를 이용해서 들어가는 건 어때요? 그러니까 단기 트레이드 관점에서는 차익 구간이 되는 거고, 만약에 중장기적으로 하반기를 노리고, 지금 왜냐 5G가 전부 다 우리가 하반기 모멘텀을 그려와서 주가가 네. 움직였으니까 신규 매수 타이밍 관점에서는 시기적으로 제 생각을 한 2주 정도는 미뤄두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일단 일정과 모멘텀을 앞두고서는 확실히 조금 선 반영을 하면서 네. 움직였던 5G는 지금 단기적인 매매 관점으로는 차익 구간으로 어느 정도 재료 소멸에 따른 좀 쉬어감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고요. 선 반영이 됐다. 하지만 중장기적인 관점으로는 실적 발표가 거의 마무리되는 2주를 두고 조금씩 중장기적으로는 모아가는 전략도 유효하다. 네. 그렇죠. 최대한 이렇게 제이커브 또는 국자 효과라는 표현을 사용해요. 근데 사실 이번 주에 정말 많은 분들, 저희 나오신 출연자분들이 다 5G 종목 얘기하셨거든요. 그럼 그때 지금 사셨는데, 그래? 그래서 이번 주에 진입을 했는데 지금 주춤해요. 그럼 그분들은 어떻게 하시는 게 좋아요? 충분히 추매를 염두한 매수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주식이 2주를 두고. 바이오주 하루에 상한가치는 바이오주도 아니고 조금씩 오르는 종목을, 그 누구도 아마 처음부터 본인의 원하는 수량을 다 채우신 분은 없을 것 같아요. 올라가는 중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추가적인 매수를 논하는 타이밍, 신규적 매수를 논하는 타이밍은 어제 오늘의 어떤 짧은 조정보다는 조금 더 기간 조정 가능성을 열어놓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물론 대부분이 다 네. 개인적인 생각이겠지만은 차라리 그것도 낫지 않을까 그리 보겠습니다. 기간 조정이 예상되는 5G는 지금
발은 담궜는데 네. 조금 손실을 보거나 이번 주에 진입을 했는데 좀 물리신 분들이라면 조금 더 긴 관점으로 지금 2주를 두고 어쨌든 분할 매수로 점점 추가 매수를 하는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얘기해 주신 거죠? 네, 그러니까 조금 추가하면서 타이밍을 조금만 더 미뤄줬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5G에 대해서는 지금은 조금 쉴 타이밍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아, 지금 저점 대비로는 시장이 좀 올라오기는 했는데요. 네. 지수는 지금 어느 정도 오르면 빠졌다가 올랐다가 빠졌다가 하면서 지금은 좀 흘러내리는데 딱 이렇게 전체적으로 종목들이 다 힘 빠진 상황에서 결국에는 이슈가 있는 쪽에 쏠림 현상이 강하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땡땡 제약, 땡땡 약품 그리고 지금 제약 바이오 중에 백신 치료제랑 안 엮인 종목이 없는 거예요. 다 우리 뭐 한다라고 하면서 하나같이 다 열심히 오르고 여기에 오늘 또 미중 갈등 때문에 그 뭐 히토류라든지 사료라든지 대두 네. 쪽에서도 올라오잖아요. 딱 이 종목들만 오르는 이 쏠림 현상이 지금 시점에서는 과연 언제까지 지속이 될까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뭐 아마 신풍제약 같은 종목이 아마 주 5배 이상 올랐죠. 네, 신풍제약이 시총 33위까지 올라왔다고. 31인가요? 거기까지 올라왔더라고요. 네, 어이가 없군요. 대단하죠, 정말. 그러니까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바로 동학개미와 유동성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 묻지마까지는 아니고요. 근데 묻지마까지는 아닌데 신풍제약은 많이 아시고 지금 어떻게 보면 땡땡제약에 어떤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물론 다 면면은 좀 다릅니다만은 이 기업의 주가를 바로 밑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냐면은 만약에 신풍제약의 왜냐면 가장 상승률이 좋았으니까 이 신풍제약의 주가 흐르면의 차트가 만약에 좀 꺾인다면 뭐 다른 개별주들 요새 왜냐하면 하루하루 또 다릅니다. 오늘 아침 같은 경우는 또 뭐 어제는 제일약품도 올라가고 그랬죠. 네, 근데 좀 맞아요. 오늘은 보면 또 대화제약도 움직이고 그러거든요. 신풍제약이 쉬었을 때는 뭐 신일제약이 올리고요. 네, 그래서 이제 아마 이거 하시는 분들은 되게 이 신풍제약을 본인이 신풍제약을 갖고 있든 안 갖고 있든 땡땡제약을 갖고 계신 분들은 실제적으로 이 기업을 옆에 나란히 두시고 보는 게 좋아요. 만약 여기서 악성 물량이 나오게 되면 딴 쪽은 더 빨리 나옵니다. 네. 예, 그런 흐름이 좀 왜냐 주식이라는 게 바로미터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걸 좀 보시면 좋을 것 그 같고. 바로미터가 신풍제약. 네, 지금 신풍과가 이제 땡땡제약 쪽입니다. 네. 무슨 땡땡제약 뭐 작품 붙은 거. 근데 네. 진짜 핵심은 뭐냐면 SK케미칼이 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번 주 접어들어서 가장 시장의 결정타를 땡기는 거는 SK케미칼의 자회사 SK 그렇죠. 바이오 바이오사이언스. 네, 바이오사이언스가 바로는 코로나 백신을 수탁 생산한다는 거죠. 아스트라제네카. 네, 바로 이게 이제 CMO인데 이게 사실은 핵심이에요. 신풍제약은 그냥 수급을 올린 거. 그건 신풍제약은 왜냐면 처음에 오른 이유가 우리가 말라리아 치료제라고 하는 클로리킨 재료를 가지고 올라간 거거든요. 근데 실제적으로 시장에 지금 땡땡제약의 모든 중심에는 누가 있냐면 바로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있는 거고 네. SK 바이오사이언스가 비상장이니 당연히 SK 케미칼이 이걸 잡고 있는 건데 디스커버리 뭐 같이 올랐죠. 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제 이게 가장 최근의 이슈가 바로 SK 바이오사이언스가 말씀하셨다시피 아스트라제네카와 매전 백신 CMO 계약입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지금 미국이 어제 그런 말을 했죠. 6억 회 정도를 구매할 의사가 있다고 했는데 이 물량이 좀 딸리기 때문에 글로벌적으로 어떤 현상이 생겼냐 하면 꼭 SK 바이오사이언스 아니다 하더라도 뭐 화이자라든지 모더나라든지 존슨앤존슨의 많은 글로벌 제약사들이 백신 위탁 생산 쪽으로 그림을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CMO 업체가 같이 움직이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아마 제가 정권사 좀 자료 준비한 걸 좀 준비를 해봤는데 실제 국내에서 지금 백신 수탁 생산이 가능한 업체들을 좀 보면요, SK 바이오사이언스와 유바이오로직스, 그래서 유바이오로직스가 최근에 같이 급등을 가죠. 했죠. 이게 네. 약간 동물 배양 방식을 사용을 하게 되고요. 근데 수주 가능한 상대 파트너가 바로 지금 핫한 아스트라제네카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LG화학 갑자기 왜 들어왔냐? 생명과학 LG화학은 때문에. 비상장 바이오 LG 생명과학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LG 생화학과 최근에 주가가 많이 급등한 바이넥스 이쪽은 미생물 배양을 통해 가지고 뭐 지금 계속 임상을 진행 중인 존슨앤존슨이라든지 이쪽으로 가능한 흐름이 있고 네. 녹십자는 뭐 우리가 항상 1순위로 들어가는 기업이니까 그리고 일양약품 이런 기업들인데 차라리 만약에 여러분들이 땡땡제약도 좋긴 합니다만은 제 판단으로는 어차피 시장은 치료제보다는 백신에 포커싱을 맞추게 될 거고 네.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백신 위탁, 숙탁 생산이 가능한 업체들을 차라리 하는 게 낫습니다. 뭐 상당히 이제 공격적인 뭐 저는 간 떨려서 못 합니다. 네. 간 떨려서 못 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SK케미칼이라든지 SK케미칼의 또 지주회사 SK디스커버리 아니면은 조금 더 이제 나는 개별주를 좋아한다 그러면 아까 바이넥스, 유바이오릭스 이런 종목들이 차라리 오늘도 안 빠질 거예요 아마. 제 시세는 잘 안 봤는데 볼 필요가 없겠죠.
일단 그쪽으로 조금 보는 게 낫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보겠습니다. 위탁생산 CMO 업체 지금 앞서서 꼽아주신 그 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네. 또 이야기를 해주죠. 결국 SK케미칼과 조금 더 탄력적인 종목을 본다면 이제 바이넥스 쪽을 오히려 보는 것이 낫다. 땡땡 제약, 땡땡 약품 뭐 이쪽보다는 네. 조금 더 실질적인 매매 관점에서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이 친구들이 오른 게 바이오사이언스에 대한 영향도 있었지만 미국 같은 경우도 화이자라 지금 계약을 맺었잖아요. 정부가. 네. 그래서 결국에는 백신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우리한테까지 들어오는 것이 시간이 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백신과 치료제의 투자와 그 정부의 지원이 아끼지 않게 들어가니까 여기 이 모멘텀 때문에 사실 오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단순히 테마고 뭐고 치부를 냈지만 종목은 사실 계속 반영을 하면서 올라간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선수의 영역이라고 보기에는 정말 정부에 대한 지원이 계속 들어갈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실질적인 걸 정말 봤을 때는 어디를 주목하세요? 실질적인 건 조금 말씀드린 것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린 뭐 기존에 임상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정부가 들어온다든지 치료제 개발을 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셀트리온처럼 치료제 개발을 하고 있다든지 네. 이런 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조금 전에 표를 보여드린 차라리 만약에 SK 바이오팜은 실적이 안 나옵니다. 네. 근데 SK 바이오 이 사이언스는 아까 말씀드린 지게 실제적으로 만약 아스트라제네카가 되든 존슨앤존슨이 됐든 많은 기업들이 이거를 수탁 생산을 의뢰를 하게 되면 우리나라 지금 삼성 바이오로직스 대표적인 CMO 업체 아닙니까? 네. 바로 실적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적으로 이어지는 바이오 회사하고 앞으로 실적은 없이 예를 들어서 뭐 잠깐 진풍제약 자꾸 디스해서 좀 죄송한데 꼭 진풍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냥 치료제 개발만으로 주가가 급등한 거는 완전한 차별화가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SK케미칼이라든지 바이넥스라든지 이런 기업들은 지금은 당장 아니겠지만은 이 백신 수탁 생산이 들어가게 되면 이거는 거의 나중에 수주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예, 그런 관점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저는 그래서 약간 이제 물론 이제 조금 더 면면이 좀 들어가 볼 필요는 있겠지만은 기왕이면은 단순하게 치료제 개발이나 아니면 미국의 뭐 화이자와 협약을 했다 이런 것과 보다는 네. 오히려 실제적으로 오히려 수주가 떨어질 수 있는 기업들을 좀 축제한다. 그게 오히려 백신 쪽이지 않나 그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CMO 업체들 중심으로의 관심이 더 유효하다라고 계속 보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바이넥스 그리고 SK케미칼에 대한 관심, CMO 위탁 생산 업체에 대한 관심으로 조금 더 압축을 해보자라는 의견 주셨고요. 현대모비스의 실적이 조금 전에 발표가 됐습니다. 2분기 영업이익 1,687억 원으로 전년 대비 73% 감소한 실적이 나왔고요. 실적 발표 이후에 좀 2%까지 낙폭을 키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컨센서스가 현대모비스 지금 잠시 후에 제가 좀 더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현대 로템은 실적 발표 이후에 지금 5% 뛰는 거 봤을 때 실적이 잘 나온 것 같아요. 현대 로템 흑자 전환한 지금 호실적이 발표된 이후 5% 가까이 오르고 현대 모비스는 2%대 빠지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대차 그룹주 지금 기아차도 그랬고 현대차도 그랬고 컨센서스 대비 잘 나오면서 사실 주가가 반응을 해줬잖아요. 네. 현대 모비스는 어떻게 보셨어요? 컨센서스 대비는 잘 나왔는데 현대 모비스가 컨센이 2,100억 원대였네요. 네, 근데 전분기나 전년 대비해서 뭐 험하죠. 조금 못 나왔어요. 컨센서스보다는. 아니 근데 제가 왜 이런 말씀? 컨센이 물론 컨센보다 잘 나온 게 잘했다고 말을 할 수는 있는데 네. 우리가 한 가지 잊으면 안 되는 거는 절대치는 정말 심각한 수준이라는 겁니다. 현대모비스도 마찬가지고 현대차도 그렇고 기아차도 그렇고 컨센서스보다 잘 나왔다고 해서 주가가 반응한 건 사실이나 네. 가장 중요한 거는 지속 가능한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는 결정적으로는 절대치의 전가가 저는 되게 중요하다 봅니다. 물론 주가는 컨센서스보다 잘 나왔다고 해서 어제 장 후반에 현기차가 반등을 하고 장 초반에 좀 해줬습니다만은 본질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정말 코로나의 심각성을 보여준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자동차 관련주들은 제 판단으로는 여기서 추가 상승은 어렵습니다. 네. 예, 어려워요. 오히려 실적 발표 자체가 차익 실현에 상당히 강한 욕구를 가미할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그래서 물론 뭐 3, 4월에 행사했던 저점은 이탈하지 않겠지만은 최근 자동차주들이 이미 실적 발표 이벤트를 앞두고 선반영 오른 게 꽤 높습니다. 근데 3분기가 더 좋다고 하잖아요. 그건 뚜껑을 열려봐야 아는 거겠죠. 물론 모든 건 뭐냐면은 2분기보단 3분기 좋아지겠죠. 거기에 이제 베팅을 하기에는 사실은 근데 그게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기에는 너무나 많은 시간이 걸린다고 생각을 한다면 예를 들어서 이번처럼 실적이 발표한 그 다음 포스트 예를 들어서 오늘이라든지 그러니까 현대차 기아차 어제 했으니까 오늘 그리고 모비스는 오늘 했으니까 다음 주
다음 주 흐름으로 연장을 하기에는 충분히 선반영 가능성과 시간이 필요하다 보겠습니다. 네, 지금 현대모비스의 실적 발표와 지금 현대로템까지 확인을 받고요. 현대로템은 그래도 흑자 전환 소식과 더불어서 빨간불을 켜고 더 힘을 내주고 있습니다만 현대차 그룹주에 대해서는 글쎄 좀 보수적인 관점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하다 이야기를 주셨네요. 자, 이번에는 지금 저희가 뭐 히토류 위쪽만 오르고 그리고 뭐 제약, 약품 위쪽만 오르고 쏠림 현상이 너무 강한데 그 안에서 툭툭 치고 올라오는 종목이 장마 관련주로 뭐 인선 ENT와 같은 폐기물 관련주들이 올라오더라고요. 지금 뭐 주의보에 강풍 주의보에 주말 내내 비가 내리고 부산은 뭐 정말 보고서는 어쩌지라는 걱정이 들더라고요. 그만큼 비가 많이 내려서 이 장마 관련주에 대한 테마가 갈지에 대해서 오늘 움직이는 힘은 어느 정도로 보셨어요?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28일까지 비가 오고요. 그 다음 주부터는 쭉 덥다고 합니다. 28일이요? 네. 저는 다음 주 내내 8월 1일까지 내리는 걸로 봤었거든요. 또 그래도 기상청을 좀 믿어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다 예보가 다르기는 한데 비가 어느 정도 내릴지에 대해서는 그게 가장 사실 핵심인 거잖아요. 그 말이 제가 지금 드린 답변입니다. 그러니까 피해에 대해서. 그러니까 오늘 이제 움직였던 우리가 보통 폐기물 처리 관련주라고 많이 거론이 되는 뭐 대표적인 기업이 이제 인선 ENT죠. 인선 ENT, YN텍, 코엔텍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고. 윗골이 달았네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런 건 약간 특수한 경우잖아요. 특수한 경우이기 때문에 아침에 이제 어제 상당히 생각보다 많은 비가 왔고 남부 지방에 또 좀 안 좋은 인명 사고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늘 아침 많이 반영을 했는데 당연히 이제 큰 뭐 홍수가 나고 물이 휩쓸려 가면 이거 이제 폐기물 처리 업체들의 수준은 예상이 되는 거죠. 다 치워야 되니까. 네. 근데 그 관점에서 주가는 보통 움직이는데 아주 단기적으로 움직입니다. 주가는. 그래서 단기 관점에서는 그냥 갑자기 생긴 변수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지진이 생겼을 때 갑자기 지진 관련주가 움직이는 것처럼 이게 매번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단기 관점에서는 뭐 굳이 내력도가 높진 않다. 네, 이미 아침에 시세가 많이 반영됐다. 물론 또 주말에 비가 좀 온다고 하면 그러네요. 월요일 날 조금 더 반영은 되겠지만 무리할 건 아닌 것 같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한 2개 정도 기업은 중장기 투자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오늘은 움직이지 않은 예를 들어서 한국주철관이나 상하수도 관련주들도 비 때문에 한 번은 또 움직일 수가 있어요. 유충관은 또 별도로. 수처리 말고도. 네, 유충관 또 별도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상하수도가 파괴되는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긴 있는데 2개 기업 정도만 중장기로 보시죠. 그 2개 기업은 바로 YN텍과 인선 ENT입니다. 이 기업들은 실제적으로 산업 폐기물 문제가 우리나라 지금 가장 지자체 골칫거리고 작년도인가요? 여수 산단에서 나왔던 그 산업 폐기물 이슈 자체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 인선 ENT도 그렇고 YNT도 실적을 한번 열어보면 연평균 한 10% 20%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잘 나와요. 그래서 주가가 오늘 움직인 것만 놓고 보면 아침에 좀 올랐다가 빠진 것 같지만은 YN텍, 인선 ENT의 중장기 차트를 딱 보면 우상향 중입니다. 그래서 실적주 관점에 갔을 때는 2기업 정도는 중장기 투자 가능하시고 하늘을 보고 매매하신 분들은 하늘 거칠 때 바로 거치기 전에 빗줄기 약해질 때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주주의 세계 마지막으로 시장에 대한 전략으로 마무리를 할게요. 네. 저는 오늘 사실 초반에 미국 증시가 1에서 2% 빠진 거 대비 우리 시장에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오면서 선방을 하는 거예요. 네네. 그걸 보고 괜찮네 했는데 지금 미중 갈등 얘기 나오면서 빠졌잖아요. 그럼 이런 부분들 지금 긍정적인 것과 좀 낙폭을 키우는데 또 다른 증시 대비 낙폭을 좀 제한하나라는 부분을 봤을 때 다음 주 딱 어떻게 매매를 하실 계획이세요? 미중 트리거는 시장을 잘 보면 아직 우리 장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미중 트리거가 영향을 미쳤다면 아마 장이 중국 차트와 비슷하게 움직일 거예요. 2% 빠져요, 중국. 네. 다만 미중 트리거 때문에 히토류 관련주 개별주만 움직였을 뿐이다. 그리 해석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중 트리거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계속 유니온, 유니온 모트리어, 티플렉스, 샘표 이런 걸 보시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그쪽으로 넘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 가장 이제 관건은 뭐였냐면 어제 미국이 대표 빵 주식들이 차익 매물이 나왔지 않습니까? 차익 매물이 나왔는데 이게 앞으로 계속 나올 것이냐 안 나올 거에 대한 염려가 제일 큰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장이 조금 차익 매물을 보고 미중 쪽은 크게 생각을 안 했어요. 이거는 지금 아직은 무조건 지금 여론이 바이든이 지금 우세고 미국 지도 보면 전부 다 민주당을 가 있는 것 같지만은 또 미국 서점의 70%가 트럼프 책이고요. 미국 또 대선도 열려봐야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당연히 또 미국 트럼프 쪽에서는 자기의 재선을 위해서도 중국은 계속 건드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잡으면 나오는데 글로벌 시장이 받아들이는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거는 거의 제가 보니까 백신에 다 묻혀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실제적으로 지금 백신 관련적으로 장이 가고 그런 흐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이 오늘 아까 1시 전후에 잠깐 내렸던 것은 청도에 있는 미국 대사관을 폐쇄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다 보니까 이제 한번 툭 때렸는데 지금 2시를 넘기면서 점차 낙폭을 좀 줄이지 않습니까? 중국은 3%더 빠지는데 지금 우리 시장은 낙폭을 줄이는 걸 봤을 때 희망을 봐도 된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것만 보시면 돼요. 미국의 장의 중심은 바로 마가팡 주식들인데 어제 좀 하락을 했긴 했습니다만은 이 기업들을 밑으로 계속 끌어내릴 정도의 악재는 아니었습니다. 네. 하나하나 다 보면요. 그것까지 볼 시간은 없겠죠. 네. 네, 그건 없겠죠. 그래서 약간 미국도 차익 실현 성격이 있거든. 지금은 그러니까 손절성 투매가 아니라 차익 실현성 장이기 때문에 장은 깊은 조정은 나오질 않습니다. 네. 그게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 장은 다시 한번 반등의 힘을 보여주는 장이 되기를 바라면서 일단 오늘의 조정에 너무 겁먹지 말자라는 또 시장에 대한 진단까지 주셨습니다. 주주의 세계 하창봉 주식장 고수와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